그 집합 가지고 한번 좀 확인을 해봅시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연습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집합 다음에 명제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집합을 가지고 명제를 그대로 써먹으니까요. 7단원입니다. 명제가 조건이요. 뒷골 당겨. 뒷골 당겨. 토할 것 같아. 힘들다.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가 뭐예요? 명제라는 건 뭡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뭐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스몰 p, 스몰 q, 스몰 r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명제 말고 조건이라고 하는 애는 뭐가 달라요? 조건이라고 하는 애는 어떠한 값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그 문자에 대한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달라지는 문장이나 보통 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문장은 아니고요. 주로 식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말이랑 가장 비슷한 유사한 표현은 뭘까요? 방정식이죠. 그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방정식의 해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요. 아니면은 부등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떠한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 있는 값들은 다 참이 되기도 할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은 거짓이 되기도 할 테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냐면 명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 3이라고 하는 값은 5예요. 자, 얘는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입니다. 어떤 명제죠? 거짓인 명제입니다. 명확하게 거짓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3x는 5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건이 되겠죠. x의 값이 얼마가 되면 3분의 5라고 하는 값이 되면 참이 되겠지만 그 외의 값을 가지게 될 땐 거짓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조건 같은 경우에도 그 조건이 성립하게 하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의 모든 원소에 대한 집합을 뭐라고 부르게요? 그쵸?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모든 원소에 대한 집합. 여기. 글씨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참여되게 하는 모든 원소에 대한 집합을 조건. 얘가 이제 진리집합이다. 자, 그럼 진리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 조건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명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뭐 조건이라고 하는 애를 먼저 체크하기 전에 이런 거부터 한번 부정이 먼저 나오네요. 얘는 또 진짜 순서 지멋대로예요.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뭔가요?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예요?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보통 뭐예요? 물결로 표시합니다. not Q, not P 이런 식으로 얘를 not P라고 읽어줘요. 그럼 여기에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 거고?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P의 여집합이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거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뒤집어 줄 때는 항상 다 싹 다 앞뒤를 뒤집는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나오는 거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114페이지 내용들입니다. 그닥 굳이 뭐 어려운 것들 뭐 다 자세하게 세세하게 적지 않고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하는 거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 부정의 종류. 부정. 종류. 어떤 애를 부정하면 모든을 부정하면 모든을 부정하면 얘는 어떤 그 다음에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상이라고 하는 거. 자, A가 B보다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 여기 부정하게 되면 A는 B보다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대소 비교를 하는 거는 총 몇 가지? 세 가지다. 크다, 작다만 있는 게 아니라 같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작다, 같다, 크다를 기준으로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를 포함한다.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A가 뭐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를 부정하게 되면 A는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요 정도? 그럼 조건만으로는 명제를 만들 수가 없느냐? 조건 하나만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P라고 하는 애, P이면 라고 Q이다. 무슨 말이야? P라는 진리집합, P라는 값이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의 원소들은 Q라는 값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되면 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호로 표현할 땐 뭐 P이면 Q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진리집합상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P는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벌써 나온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나와서 나오는 게 7-1번 가기 전까지 내용입니다. 선생님, 거기 페이지를 보니까, 몇 페이지더라? 118페이지에 화살표 관련돼서 내용 얘기하던데 왜 선생님은 얘기 안 해요? 뒤에다 얘기하려고 일부러 얘기 안 했거든요. 그 118페이지에서 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얘가 만약에, 그래? 뭐 쓸까? 어디다 쓸까? P면 Q다 라고 하는 애는 이제 명제입니다. 얘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요 P를 뭐라고 해요? 얘를 가정이라고 하죠. 가정. 그럼 Q라고 하는 그런 뭐예요? 결론을 가정과 결론을 모두 다 조건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과 결론이 완성된 애들을 명제라고 취급할 수 있어요. 얘도 참거짓 따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P 두 줄짜리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은 그러면 P 두 줄이 아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진리집합상으로는 P는 Q의 비분집합이다. 그리고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 정도로 계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고는 내용 다 끝입니다. 여기 디테일하게 조금 더 채웠었고요. 여기서 이제 7-1번 한번 가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항상 집합 문제, 여기 명제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구하는 게 가장 영순이야? 진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찾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1번에 P라고 하는 애가 X제곱은 9예요. 그러면 원소에 해당하는 애는 누구? 마이너스 3하고 3입니다. 자, 그 다음 저기 Q라고 하는 애는 뭐이? X제곱은 9X입니다. 그럼 여기 Q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Q라고 하는 애는 0하고 9가 되겠죠. 굉장히 제가 환청이 들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럼 P면 Q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집합 관계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P면 Q이다 라고 하는 애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2번은 그럼 어떻게 돼요? P라고 하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4X이고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라지 P라고 하는 애의 원소는 X바.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입니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근데 자, Q라고 하는 A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고요.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에 대한 진리집합은 X바 뭐이? 2부터 5까지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애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네요. 거짓이에요. 그죠? 조건을 확인해서 참 어머나 X세제곱이래요. 죄송합니다. X세제곱이래요. 오, 참이에요. 세제곱이 9X가 되는 애를 정리하시면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9X는 0이 돼서 X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니까 0, 9가 아니라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마이너스 3하고 3입니다. 얼마예요? 참이에요. 참. 참이 되는 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곱으로 잘못 봤어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거짓되는 거 맞죠? 범위에 퐁당 다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면 2번 정수 XY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대요. 그러면 차분하게 한 번씩 한번 해볼까나?
대체 이건 뭘 뜻하는 건지 천천히 해봅시다. 7-2번. 0부터 4까지고요. 0부터 4까지예요. 에 대해서 정수 xy라고 나와 있고요. 정수 xy. 그럼 후보군은 1, 2, 3,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라고 하는 애의 조건은 뭐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7은 0이라는 식이에요. 그렇구나. Q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x 플러스 y는 3이에요. 그러면 PQ를 동시에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쌍을 찾아야지 맞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X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에 포함되냐면 여기는 이 X라고 하는 원소는 결국에 뭐 1, 2, 3 중에 있고요. Y도 1, 2, 3 중에 있고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순서쌍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입니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이 돼요? 0 더하기 1은 1이죠. 혹은 1 더하기 0은 1이죠. 이거 말고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0 더하기 1은 없나? 격했네요. 자, 0 더하기 1은 1이 되도록 하는 0! 0만 되는 애 누구? 2, 2, 마이너스 1도 되고 2, 3도 되죠.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2,1이에요. 2,1 또는 2,3이 되겠죠? 다음 또 이번에는 여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애는 1,2 또는 3,2가 되겠네요. 이게 P라고 하는 애가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에요. P라고 하는 애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얘가 순서쌍을 원소로 가져서 뭐 1,2, 2,1, 2,3, 3,1,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낫P는 뭐예요? 낫P는 뭐예요? 지금 순서쌍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는디? 9개가 나와야 되는디 얘네들을 제외한 애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P의 여집합은 뭐이? 1,1, 1,3, 2,2, 3,1, 3,3 이렇게 5개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2번 얼른 하고 싶시다. 2번 낫P 또는 낫Q. 그럼 Q 한번 구해볼게요. Q 같은 경우에 순서쌍 어떻게 돼요? 1,2하고 2,1밖에 없어요. 라지 Q는. 그죠? 라지 Q에 대한 원소는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낫P 또는 낫Q. 낫P 또는 2번 낫P 또는 낫Q. 자, 집합으로 바꿔. P의 여집합 또는 뭐라 그랬죠? 합집합 Q의 여집합. 그러면 얘는 뭐로 가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P교 Q의 여집합. P교 Q는 뭐가 될 것이고 Q가 될 것이고 1, 2, 2, 1. 그러니까 몇 개 써주시면 되겠더라? 7개 다 써주시면 됩니다. 1, 1, 1, 3, 2, 2, 3, 3, 1, 3, 2, 3, 3.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3번은 그럼 뭐요? not, P 또는 또는이라는 기호 자체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또는이라는 기호예요. 그럼 얘가 그리고라는 기호예요. 이게 그 집합론에서 나오는 대학교 때 배우는 집합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 뭐라고? 나 그냥 이걸로 갈게요. P 또는 Q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건 뭐라고? P 합 Q의 여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P 합 Q는 뭐예요? P죠? P의 여집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1번이랑 내용은 똑같이 쓰시면 돼요. 왜? Q는 P의 부분집합이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제가 결국에는 집합이나 명제나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랄까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기호들을 때려 박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우, 다행이다. 예. 역과 대우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역은 뭐고 대우는 뭡니까? 가정과 결론을 뒤집으면 역이죠. 예를 들어 원명제라고 할게요. 원래 명제를 원명제에 그냥 일반 명제이긴 한데 그냥 원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갖다 굳이 붙이겠습니다. 그냥 보통 명제가 이렇게 될 때 역명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명제가 P면 Q이다 라고 한다면 역명제는 어떻게 돼요? 역이라고 하는 애 자리를 바꾸라고요. 앞뒤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Q이면 P이다. 가정과 결론을 뒤집으면 돼요. 그 다음 대우는요. 역인 상태에서 부정까지 그대로 부정까지 해버리는 걸 대우라고 하죠. 옛날 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P면 Q이다 라고 하는 애와 Q이면 P이다 뭐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는 뭐 not P면 not Q이다 얘가 대우 관계고요. 그 다음 요 양쪽이 서로 간의 역관계죠. 옛날 먼 옛날에 공구개정 이전 시절에는 공구개정 이전에는 역, 대우 말고 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어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대학교 때 나와요. 만약에 이제 계속 그 대학교 때 집합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이제 명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명제 파트가 됐을 때 그 이 대우라고 해서 이라는 걸 배워요. 옛날에는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었는데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필요 없지만 참고만 하시면 네, 부정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와 대우는 생각보다 좀 쓸모가 있는데 그 이도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안 나와요. 이제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 교재를 보면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정석 교재가 이 대우라고 하는 이를 포함한 식을 언제까지였죠? 교과 과정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 타임인가 두 번인가 더 계속 썼었어서 그래서 보고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역과 대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딱 하나. 뭐예요? 명제와 대우는 뭐가? 참과 거짓이 서로 같습니다. 참 거짓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이란 얘기고요. 근데 역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참을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아무 관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제를 증명할 때 대우로 증명하는 방법들도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식 퀴즈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카드가 있는데 빨간색 카드 뒷면에는 홀수가 있다. 뭐 이런 넌센스 문제처럼 나오는 그게 이제 교과서 상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디야? 아마 뒤에 C단계 쪽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없나? 없네. 교과서 창의 사고력 문제 약간 그런 파트에 되게 간단하게 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원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병행해서 같이 둘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3단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로 설명해요. 자, 지금 일단 7-3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죠.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랍니다. 1번에 7-3번이에요. x가 1보다 크고 2고 y가 1보다 크면 이상이면 x 플러스 y라고 하는 값은 2 이상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는 참입니다. 참입니다. 참. 그럼 역은 뭔가 되고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1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거짓이 되겠죠. 그럼 대우는요? x 플러스 y는 2보다 작으면 x는 1보다 작거나 y가 1보다 작다입니다. 또는의 and의 반대말은 또는, 그죠? and의 반대말은 or, 그리고 뭐뭐이고라고 하는 건 and고요. 얘를 부정할 때는 같이 부정해야 돼서. 그래서 얘는 당연히 참이 될 겁니다. 2번도 부정하는 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2번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x, y, z가 0이면 저기 x는 0 또는 y는 0 또는 z는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일단 참이죠. 부정을 하면, 그러니까 역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x가 0 또는 y가 0 또는 z가 0이면 x, y, z는 0이다. 3이죠? 그럼 대우는요? x는 0이 아닌데 2고 y도 0이 아니고 2고 z도 0이 아니면 x, y, z의 곱은 0이 될 수 없다. 참이겠죠. 부정하는 것만 좀 잘 구분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익숙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7-4번도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한번 부정부터 한번 해보죠. 부정부터 한번 해볼까요? 대우부터 구해볼까요? 일단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대우로 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잡으면 ax 제곱. 그럼 뭐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서 얘가 안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임의의 어느 실수 x에 대하여 이 멘트는 안 바뀌었다는 얘기고
얘가 바뀐다는 얘기죠. a가 0보다 작으면 ax 제곱이 0보다 작다. 어떤 이에요? 순서가 좀 틀렸어요. 지금 우리는 전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정이냐면 여기가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얘를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누구 먼저? A가 0보다 작으면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 X랑 얘랑 같은 말이 뭔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랑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면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저 제곱은 0보다 작은 값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참이죠. 다음 2번. 이번에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값이 0이 아니면 자, 가정. 결론은 뭐라고요?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A와 B와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자,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A와 B와 C 모두가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만족한다. 참이죠? 그래서 사실은 위에 있는 말이 조금 미묘해요. 여기 있는 원래 있는 명제 같은 경우에 참거짓을 확인하기가 되게 미묘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누가 봐도 참이라고 보이나요? 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얘는 좀 헷갈렸는데? 라고 했을 때 대우를 봤더니 뭔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명제의 참거짓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우 명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대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7-5번.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갖고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7-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식으로 바꾸세요. 그냥 아싸리 국어로 풀지 마시고 수학으로 바꾸십시오. 수학으로 바꾼다면 수학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뭔 말이야? 겨울이 오면 춥다가 참이래요. 자,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문자를 식으로 바꾸세요. 겨울이 온다. 겨울을 뭐라고 할까? W? 윈터. 춥다. 콜드로 갈까요? W는 C래. 여기 화장실 같은데요? 이거, 이 WC, 이거 화장실. A라고 할게요. A로 갈게요. 춥다. B라고 할게요. 자, A는 B이다. 참이래요. A는 B가 참이랍니다. 눈이 오지 않으면 춥지 않다. 눈이 오지 않으면 춥지 않다. 요 7-5번 7-5번 얘가 3반론법 파트인 것 같아요. 3반론법. 한 줄로 연결하는 거야. 자, 눈이 오지 않으면, 자, 새로운 눈이 오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애는 뭘까? 날씨. 눈이 온다를 C로 잡는 거죠. 그럼 춥지 않다. not be.
그러니까 뭐예요? not C는 이면 not B다. 보통은 3단론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A, B, C들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냐면 얘를 대우를 써서 B면 C다로 바꾸죠. 그리고 앞뒤 한 방향으로 연결하세요. A는 B이고요. A이면 B고 B면 C예요. 이게 3단론법상으로 따라서 모두 성립해요. A이면 C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A, B, C 또는 뭐가 가능해? not C, E는 not B는 not A예요. 요렇게 보자고요. 자, 1번. 1번 자 식으로 바꿔봐. 추우면 B. 눈이 온다. C. 있어 없어? 있어요. 확인. 2번은요. 춥지 않으면 not B. 겨울이 오지 않는다. not A. 맞아 틀려?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3번. 겨울이 오면 A. 눈이 온다. C. 있죠? 연결돼요. 한 방향으로 연결돼요. 눈이 오면 겨울이 온다. 자, 그럼 4번은 뭐예요? 눈이 오면 C면 A입니다. 얘가 전혀 상관없는 식이죠. 눈이 오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눈이 오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이렇게 3단론법식으로 한 줄로 쪼르륵 하고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시작부터 끝까지에 한 방향으로 최대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6번. 와! 이런 문제들도 누군가는 이제 논리 문제, 뭐 혹은 뭐 이렇게 뭐 센스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수학으로 봤을 때 단지 그냥 공식화해서 푸는 문제일 뿐일 것이다. 자, 1번 가. 5사람 중 정확하게 2명이 유죄래요. 가. 일단 정확하게 5명. 5명 중 2명이 유죄래요. 오케이. 나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B와 C는 함께 유죄이거나 무죄이다라는 그런 하니까 86%. B는 C. 이렇게 잡을게요. 다음, A가 무죄라면 B와 E도 무죄이다.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No. A가 무죄이면, 이면은 화살표죠. 그 다음에 B와 E도 무죄이다. B 또는 E도 무죄이다. 이렇게 가죠. 다음, B가 무죄이면 C도 무죄이다. D가 무죄이면 C도 무죄이다. 그죠? 그 다음에 D가 유죄라면 not D는 E도 유죄이다. not E이다. 자, not E라고 하는 애를 유죄로 놨고요. 그러니까 A, B, C, D. 그러니까 A는 뭐야? A가 무죄, B가 무죄, C가 무죄, D가 무죄, E가 무죄인 거고 나한테서 not 표시를 하면 유죄가 된 거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쭉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화살표? 지금 일렬로 연결할 수 있는 애들을 한번 도로록 하고 연결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2면 C고 2면 D이고 C네요. 그리고 C면 B예요. 그죠? 자, 그럼 A면 E 또는 D, B가 무죄가 되네요. A가 무죄가 되는 순간, 자, 여기서 문제. A가 무죄가 되는 순간, E, D, C, B 순서대로 자자자자작 하고 다 무죄가 돼서. 그쵸? A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유죄여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거꾸로 B는요. 얘도 마찬가지죠. B가 무죄가 된다면, B가 유죄가 된다면 C도 같이 세트로 유죄가 되기 때문에 유죄가 3명이 됩니다. 따라서 E는 유죄입니다. A하고 E가 유죄면 말을 돼요, 안 돼요? 되죠. not B와 not C가 서로 같을 거고 얘이면 not D이고 얘이면 not E이고 얘이면 not A가 된다고. 그래서 유죄가 될 수 있는 건 끝에 2명. 끝에 2명만 가능.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3단 논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합니다. 아마 여기 요 교재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하면 끝나나요? 그러네요. 아우. 여기 멘트가 나오나? 어우. 그런 멘트가 안 나오죠? 다행이다. 제가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아니야, 하지 말자. 네, 정리되셨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할 때. 자, 다시 한글로 풀어서 쓸게요. P이면 Q이다. 그냥 참이라고 할 때. 기호를 쓰게 되면 어떤 기호를 쓰게 되고 당연히 P이면 두 줄짜리에서 P이면 Q이다가 될 텐데 이렇게 두 줄로 썼을 때 앞에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르고?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얘가 참일 때 P면 Q이다라고 쓰고 P는 Q이기 위한 말이 너무 복잡하죠? 충분 조건. 그다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선생님 말이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P면 Q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부분집합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에 요렇게 P와 Q라고 본다면
그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기 충분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Q가 P라는 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Q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 원칙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제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윤호 같은 경우에는 윤호라는 애를 하나하나의 성분들의 공통적인 그 교집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 남자들, 중학생,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모든 조건들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포함하는 애는 이제 윤호 한 명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나 남자라고 하는 그 집합 안에 윤호는 들어가기가 충분합니까? 윤호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를 마치 꼴대처럼 생각을 해서 윤호는 남자에 들어가기 충분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들어갈 사이즈가 충분히 작아서.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얘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걸 필요 조건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죠. 만약에 윤호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 중에서 구성 성분들 중에서 남자라는 성분을 싹 하고 빼버리면 그건 윤호인가요? 윤호가 아니라는 거죠. 즉 윤호라는 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라는 성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뜻이라서. 그래서 윤호라는 애는 남자라는 성분을 가지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자, 이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것도 헷갈리게 뻔해서 이게 원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면 이제부터 편법으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막 한 이틀 굶었어. 근데 그래서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내 수중에 돈이 이제 막 딱 1,000원 있어서 사발면 하나 사 먹을 딱 그 돈이 생겼는데 갑자기 앞에 그지가 보여. 돈 줄 거야? 돈 주냐 안 주냐? 안 주죠. 안 주죠. 내가 쓰기 급하죠. 근데 만약에 저기 내가 막 친구들하고 내기에서 막 이렇게 돈 내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내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막 게임에서 이겨서 막 한 2만 원, 3만 원 정도의 꽁돈이 생겼어. 근데 옆에서 진짜 막 정말 와 진짜 쓰러져 죽을 것 같다라는 사람이 딱 보여서 진짜 정말 빵 하나만이라도 사 1,000원이라도 라는 말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 줄 수도 있죠. 그죠? 뭐 줄지 말지 니네 마음이긴 하지만 뭐 반드시 준다는 아니지만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야? 돈이라는 건 어떨 때 나눠준다는 거야? 그쵸? 충분한 사람이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화살표를 봤을 때, 화살표를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충분 조건일 때고. 그렇게 화살표를 받아주는 애는 누구라고? 필요한 애가 받는 거라고. 라고 생각하십시오.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걸 단어적으로 외우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치 충분히 더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 더 작은 거예요. 부분집합입니다. 충분 조건이 부분집합이고 필요 조건이 오히려 더 그 애를 포함하는 집합인데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죠. 돈으로 생각했을 때 돈은 충분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다. 화살표는 충분 조건이 필요 조건한테 쏘는 거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보고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요. 쓰셨을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정말 씨잘데기 없는 진짜 개 유치 뽕짝한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쪽팔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저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총을 발사하면 피가 튀어요. 다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총을 발사하면, 슛 하면,
맞으면 뭐가 나요? P가 팍 튀어요. 다시 보자고요. 총을 쏘면 P가 나요. 그래서 총을 쏘면 뭐가 된다고요? P가 난대요. 라고 누가 저한테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쪽팔려 죽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뭐가 제일 가장 이해하기가 쉽나요? 돈 얘기죠. 돈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돈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준다. 그러니까 뭐야? 쏘는 쪽이 충분 조건, 받는 쪽이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더라. 정도 잡고 가십시다. 그러면, 7-7번. 얘도 그러면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뭐예요? 이거 쪽팔리니까 이거 치우고. 돈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6-6번 한번 봐봐봐. 7-6번 한번 봐봐봐. 뭐부터 해? 7-7번. 7-7번부터 해봐. 뭐부터 해? 화살표부터 쓰고 시작해야지. 그지? PQ는 모두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뭐라고? P는 R이다. Q는 R이다. 또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S이면 R은 S이다. 그다음에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S이면 Q이다. S이면 Q이다. 그럼 보통 이렇게 QRSQ를 이렇게 먹을 때는 어떻게 바꿔줘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트라이앵글 형태로 바꿔줘요. R이면 S이면 Q이면 R이다 라고 표현하고 자 이렇게 꼬리물기가 완성이 되는 순간 네, 다 뭐 하면 돼요? 네,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요. 여기 P는 그럼 어디다가 요 꼬다리에다가 그냥 갖다가 붙여주시면 끝! 이에요. 자, 그럼 P는 S이기 위한 어떤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죠. R은 S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끝. 여기 동치라고 자꾸 해설에 나와 있는데 동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같다. 등호를 표현할 때 이제 동치라고 씁니다. 7-8번 어떻게 풀어야 돼? 7-8번 어떻게 풀어야 돼? 진리집합 구해서 풀어야지 뭐. x제곱 마이너스 1은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은 x제곱 더하기 6이 5x보다 크다. 이기 위한 그럼 여기서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는 어디부터? x가 마이너스 5x. 2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3보다 크거나. 그러면 여기는 요 앞에 있는 애가 뒤에 포함되냐? 네. 포함되죠.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돼요. 2번은요. 2번 앞에 거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뒤에 거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그러면 얘는 앞에서 뒤로 가요? 뒤에서 앞으로 와요?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를 그어야 말이 되죠.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뚝딱입니다.
7-9번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거 좀 마무리를 할게요.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명제 조건이라고 하는 애를 그 본격적으로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은 뭐예요? 집합이에요. 집합에 대해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집합, 거꾸로 얘기하자면 집합이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을 때 이 명제에서부터 갑자기 시다락 귀신 저희 시다락 까먹는 소리처럼 완전 헛소리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건 뭔 저게 말이요 방구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집합에 대한 거를 조금 단단하게 하고 나서 이제 명제를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명제 재밌지 않나? 나만 재밌나? 난 명제 재밌던데. 네, 그리고 우리 센 넘어가기 전에 문제 몇 개 조금만 잡고 가요. 거기 연습 문제 1번, 4번, 5번. 10, 12, 13입니다. 6문제. 1, 4, 5, 10, 12. 1, 4, 5, 10, 12, 13. 아니요. 일단 좀 센 좀 갈게요. 우리 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요. 122페이지부터 시작이고요. 784번부터 시작이에요. 센 기준으로 784번부터 시작해서 꽤 될걸요? 844번까지거든요. 뭐, 이 중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지금 요 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을 겁니다. 하여, 연습 문제를 오히려 지금 저랑 같이 풀고 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1번, 연습 문제, 기본 문제 1, 4, 5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간 되면은 10, 12, 13도 지금 나랑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요거는 칠판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1번, 4번, 5번, 10, 12, 13. 1번, 4번, 5번부터 하세요, 일단. 지금. 지우겠습니다. 다 쓰셨죠? 안 쓰셨으면 뭐 영상 참고하십시오. 삼 3학년 2학기 교재 아직도 안 산 사람. 다 사셨죠? 사셨어요? 아직까지 말을 안 했다는 뜻이죠? 아까 내가 했던 말의 연장선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내가 화를 안 내는 게 되게 용하지 않냐? 이 정도면 진짜. 나 화장했을 때 돌덩이 나오면 다 니네들 거야. 다 니네들 때문이야, 진짜. 몸에서 사례가 몇 개나 나오려나, 진짜. 아우, 속쓰려. 화가 나. 주황색을
연습 문제. 나 P이면 Q가 참이래요. 자, 4번. 4번은 뭐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3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부정이 참이다. 자연수 k에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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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Q P 세 개 다 했나? 요거 하고서야 저거 니네 그 촬영 끊고 계획문 좀 시켜야지 그래도. 하고 가야지. 자 일단 뭐예요 이거?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이거 우리 이거 집합 포함 관계로 따지면 어떤 거 된다고 했어요? P의 여집합과 Q집합을 조합하면 뭐가 되고 P의 여집합이 되고 P의 여집합과 Q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되고 Q가 되고 또 P의 여집합에서 Q를 빼면 뭐가 되고 공집합 되고 얘를 거꾸로 바꾸면 뭐야 이거 P랑 Q의 여집합을 잠깐만 아니지 Q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마지막으로 Q의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이? 전체 집합이라고 말하고서 이렇게 썼구나. 오케이? 이 정도? 아닌 거. 왜요? 2번 있는데. 안 외웠어요? 그 6개? 개념 공부라는 건 머릿속에 없습니까? 아니, 개념 공부라는 게 머릿속에 없냐고요. P면 Q이다 라고 하는,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거 내가 6가지 종류랑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로 해서 이거 세트로 다 외우라고 했잖아요. P, Q, Q는 P.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P 합 Q는 Q. P 빼기 Q는 공집합. 이거 했지 않아요? P 여집합, 합집합, Q는 전체 집합.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거 P 대신에 P의 여집합 썼어. 그냥 똑같이 쓴 건데요? 공부라는 걸 좀 해라. 복습이라는 걸 안 하면 이 학원에서 하루에 5시간씩 5시간? 4시간 정도씩 버리는 게 그냥 정말 버리는 거 말고 더 되냐?
니네는 뭐 앞으로 오래오래 살 테니까 뭐 그 정도 시간 버려도 상관없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니네가 20살 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뭐 한 40 넘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60 넘어서 대학교 갈 거면은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공부 좀 하세요. 답은 뭡니까? 답은 뭐예요? 5번은 거. 아, 자, 말이 되도록 한번 바꿔보죠. 1번은 애초에 있어요. 지금 여기 1번 있습니다. 여기 1번 있고요. 2번 어디 있어요? P 합 Q. 여기 있네요. 2번. 어머, 뭐 이렇게 자꾸. 그럼 여기 어디 있어요? 요거 바꾸면 얘가 3번이에요. 그래서 얘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를 드모르간 해볼까요? 얘를 전체를 드모르간 한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P, Q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다 라고 나오면서 4번이죠. 다음 마지막 5번 P, Q가 공집합이다. 어떤 애를 바꿔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네. P, Q? 오. 답은 5번이 맞습니다. B가 뭘 왜 이렇게 꿉꿉해갖고 자꾸 부러지나? 다음 4번. 부정부터 해보셨나요? 부정하시면 어떻게 되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3x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하니까? 다도 돼? 돼. 떠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판별식은 마이너스 b제곱 81 마이너스 12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k의 값이 4분의 2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얘는 대략적으로 얼마니? 8, 7, 7, 6.75죠. 그러니까 네, 최소값 k, 자연수 k는 얼마? 7 이렇게 뚱. 다음 5번은 제가 뭐 하라고 했죠? 이건 일단 정리부터 해보세요. P, 합 Q, 앞집합, P, Q, Q의 여집합. 정리. 분배가는 돌아와. 분배가는 P, Q, Q, 합 Q의 여집합. 뭡니까? 전체 집합. P죠? P가 P 합 Q래요. 이거 뭔 말? P가 Q를 포함한 Q이면 P이다. Q는 P의 부분집합. 그럼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그러니까 명제로 바꾸시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다음, 아직. 자, 뒤에 거 이어서 풀어봅시다. 자, P, Q, P, 합, Q. 드모르간의 법칙 썼고요. 분배. P, Q, P, 합집합, P, Q. 공집합, 합집합, P, Q니까 P, Q가 될 거고 요 값이 P래요. 아,
P는 Q의 부분집합이네요. 그러면 진리집합상으로는 뭐가 돼요? P면 Q가 되겠네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결국엔 P와 Q는 서로 무슨 관계? P로 충분 조건이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결국에는 네, 여기 있는 집합의 연산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만 도로록 잘 돼 있으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특별하게 짚어줄 문제들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네, 뭐 홀수만 하든 짝수만 하든 제가 번호는 조금 고민 좀 해보고요. 아닌가? 짝수만 하자. 일단 짝수만 하시고요. 짝수만 하시고요. 촬영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5분 정도, 아니야, 10분? 네, 개백문에 베끼십시오.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